시사평론가 구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됐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까지 내걸렸다고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곳에서 대형 낚시 바늘이 박힌 의심스러운 빵이 발견됐다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실제로 놀이터 내부 쓰레기통과 울타리 바깥에서 이런 빵이 5개나 확인됐습니다. CCTV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잡혔는데요. 사건 당일 새벽 오토바이를 탄 신원 미상의 인물이 비닐봉투에서 물건을 꺼내 던진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 동물권 단체는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는데요. 단체 측은 아이들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의도적으로 위험물을 숨긴 중대한 범죄라고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죠. 동물 학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또다시 이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6월에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서 이 교통안전에 쓰이는 안전꽃갈, 러버콘이라고 부르는 이 콘 안에다가 고양이를 가둔 채 맨손으로 폭행하고 여러 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들어있는 안전꽃갈에 불을 붙였고요. 쓰러진 고양이를 근처 화단에 버린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판결 직후에 동물보호단체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차별 폭행과 방화 시도까지 한 범행에 집행유예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만 2만여 건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에 실형 선고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그 기준을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햄스터나 기니피그처럼 작은 동물을 좁은 우리에 합사시킨 뒤 잔혹하게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몇 달째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이번 달까지 햄스터와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작은 동물 여러 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동족 포식 습성을 지닌 햄스터를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달 동안 여러 마리를 비좁은 우리에 함께 가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으면 안 되는 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학대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작성자는 학대당해 다치거나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 합사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자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다고 답하고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린 뒤 엄마가 저기 넣으래라며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약자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다른 생명체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A씨의 학대 행위가 알려지면서 지난 24일까지 2천여 명이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김진우입니다.